안녕하세요. C조 한명화입니다. 자, 69기 저희 C조고요. 우리 식구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입만 갖고 얹었고요. 예, 준비는 저희 이미영 대표님하고 남정열 대표님이 수고 많이 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사무실이 가정지구에 있어요. 가정지구는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라 옆에 붙어 있고 또 루원시티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물건은 가정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가정지구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청라하고 루원시티를 설명을 안 하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취급하는 매물로서는 가정지구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단지들하고 그 다음에 루원시티 분양권 지금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루원시티 분양권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잠깐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목차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자세히 읽으실 건 아닐 것 같고 우선 인천 신도시를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제 인천 신도시들을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영종 하늘도시,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그리고 송도 신도시, 지금 발표가 됐던 3기 신도시로 계양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루원시티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청라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청라 옆에 붙어 있는데 위치적으로 이렇게 아실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시면 이 청라 국제 신도시하고 이렇게 가정지구하고 루원시티 이제 청라 옆에서 청라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어떤 같이 커가고 있는 미니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청라 신도시가 국제 신도시가 원래는 2000년도 초반에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9만 명 정도 그 안에 상주할 수 있는 인구가 9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10만 5천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팽창하고 있어요. 굉장히 팽창하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7호선 라인이 개통이 이제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금융타워가 들어가고 스타필드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도 뭐 국제 어떤 업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팽창을 하면서 가정지구하고 루원시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 청라 신도시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국제적인 경제 거점 도시로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영종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항구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문 서비스 중심지로 발전을 하고 업무, 금융, 관광, 레저, 첨단 산업 중심을 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골프장사부터 해갖고 여기가 이제 호수공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레이크 그리고 업무, 금융, 레저, 첨단 산업으로 해갖고 주거 산업, 업무하고 주거하고 이런 것들을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국제 업무는 이제 테마 산업으로 해갖고 관련 업무 시설이 유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금융센터 같은 것들이 금융타워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와의 광역 금융 클러스터들을 통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로봇 산업, 그 다음에 R&D 산업 연구 단지 및 로봇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광, 유통,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제 쇼핑,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테마파크가 한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다른 데보다도 좀 더 크게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금융타워 같은 경우는 상암 경기장의 한 5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단지까지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0만 5천 명 정도 청라에는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지구를 보면 가정지구는 이제 인천 서구 일대 개발된 공공택지였었어요. 공공택지로서 이게 루원시티하고 가정지구하고 해서 했던 공공택지 이게 보상액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갔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1조 9천억?
이제 뭐 이렇게 보상비가 나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주거 인구는 이제 가정지구만, 이 가정지구는 9개 블럭이 있어요. 9개 블럭이 있는데 여기에 8,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동쪽으로는 중심 상업지구, 북쪽으로는 가정지구, 상업용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가정지구가 좋은 거는 이제 청라의 인프라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멀지 않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하고, 청라 가정, 그 다음에 루원시티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도시의 문화시설, 쇼핑, 병원 등 이런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그 거리에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가정지구의 좀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루원시티를 보시면 이제 가정지구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 루원시티는 그 상업지구에 이제 주상복합사부터 해갖고 중심 상업지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루원시티는 잘 몰라도 인천 서구의 SK뷰가 굉장히 청약 열기가 대단했다라는 거는 알고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청약 만점자가 나온 데가 여기 SK뷰예요. 그래서 청약 그 만점자가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최고 41대 1, 평균으로 해갖고는 16.5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고, GLCT 이렇게 16.5 이렇게 나와서 지금 컴팩트 시티가 됐는데, 여기 이 중심 상업지구 옆으로 해갖고 이 붉은 것들은 다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이고, 여기가 아파트가 지금 공공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의 도심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빠르게 그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원시티를 원래는 가정지구하고 루원시티는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지역을 2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루원시티라는 말은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이름이 가정에서 나왔어요.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짜로 해갖고 가정에서 나왔고, 루원시티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의 첫 번째 도시라는 뜻으로 했고, 가정지구가 2년 전서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택지로 개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택지로 개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을까라고 싶어갖고 짓지 않고 냅둔 지는 참 한참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해서 입주가 된 거는 한 2년 전서부터 준공이 돼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바퀴씩은 돌았습니다. 전세가 딱 한 바퀴씩은 돌았는데, 그리고 루원시티는 그 상업지구들로 해갖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상가랑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지구 루원시티 그 아까 2년 전에 입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분양할 당시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루원시티에 있는 SK뷰 같은 경우는 청약 만점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지만, 가정지구가 분양할 때쯤 됐었을 때는 되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가정지구 루원시티 개발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가정지구는 허허벌판이었고, 공급 물량 과다로 청라도 다 이제 안 됐었을 때였으니까. 청라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청라 분양가는 굉장히 셌었어요. 한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인천에서 1,500, 1,300 이제 이 정도로 됐었을 때, 인천이 그거를 소화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쯤에 이제는 청라 가격이 막 빠지고 있을 때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분양을. 그래서 장담하지 못했고, 이게 1,000만 원이란 가격이 지금 생각할 땐 너무너무 좋은 가격인데, 그때만 해도 그 청라 옆에 청라도 안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1,000만 원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을 때 완판을 이제는 장담하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청라를 대체하는 물건지라고 얘기를 지금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청라 사람들은 사실 가정지구를 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제는 청라 사람들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청라 사람들은 가정지구를 껴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청라에서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넘어오는 사람들의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10년 전에 분양을 했어요. 10년 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1,300, 1,500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억 후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5억대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 분양을 했던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가 8억이 넘어요. 9억, 그 다음에 40평대 아파트는 12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건들지 못하는, 거기서 전세를 살았던 사람은 그 근처에 어떤 인프라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넘어올 수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정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청라 사람들은 가정지구를 자기네 편으로 써주기를 싫어하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같은 한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가정지구는 실질적으로 청라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청라보다도 아파트가 새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라 사람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라 사람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청라를 대체하는 물건지라고 얘기하지만 송도라든가 영종도 이런 분위기,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은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호재가 하나씩 또 가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7호선이라든 그 강남 우리 이수역 연결하는 7호선이 어차피 가정지구를 거쳐서 청라를 들어갑니다. 청라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루원시티 잠깐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상가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 루원시티가 지금 우리 가정지구도 사실 가정지구는 이게 아파트가 주력이에요. 이게 거의 다 9개 블록으로 해서 거의 다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 루원시티는 거의 다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상가지역이에요. 상가지역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올 거예요. 인천 제2청사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 길은 이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배후 지역이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10만 정도 있고, 가정지구가 2만 3천, 2만이든 3만이든 2.3만 정도, 연희동이 4만, 신현동, 원차동 이렇게 3만, 그 다음에 성남동 5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 근로자가 1.6만 정도, 16,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지구, 그러니까 가정지구의 아파트, 배우지, 우리가 어떤 이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하고는 배우지가 다 충분하게 포진이 주변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일단은 저희 가정지구를 설명을 할 때 교통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라에서도 가려고 하면 가정을 거쳐서 서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거쳐서 서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가정역이 있고요. 7호선이 연장이 돼서 2020년 말쯤, 올해 말이거든요. 올해 말에 성남역을 개통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7호선이 가정역을 지나서 우리가 가칭 루원시티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정지구를 거쳐서 가는데 이게 27년에 개통이래요. 그러면 아직도 먼 얘기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정도에 이제는 착공이 들어가면 가시화될 거고, 근데 성남역까지만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 2호선이 있는데 그 인천 2호선이 성남역에서 환승을 한다라고 하면 서울까지, 일단 서울 어디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까지 진입이 30분 정도대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라 신도시 되어 있는 뭐 BRT 간선 노선이라든가 이거는 강서쪽으로 연결될 거고, 그리고 그 경인고속도로 저기 목동서부터 지하화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반 도로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인천 IC 인접하는 수도권 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지구는 정말 인천의 어떤 개발 축이에요. 그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교통의 요지. 그래서 허브 역할을 충분하게 해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자, 이런 교통의 요지 개발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청라의 가격이 얼만큼 돼 있는데 우리 가정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 정도 돼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사실 내가 팔 때 어떤 투자 목적성도 있어야지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의 가치가 얼만큼 올라갈지를 우리가 설정하는 데에서는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개발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조금 오래 드렸고요. 저희 사무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예쁘고 요거는 제가 앉아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은 여기 9블럭에 있어요. 가정지구에 이렇게 점점점점 3개가 있는데 여기 학교예요. 학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세권, 역세권 이런 것들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구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매물은 여기 9블럭, 8블럭 있는 이제 아파트를 매물을 소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가정지구, 그 다음에 루원시티의 매물 이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분양권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정지구 내에 9개 블럭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는 소개를 하는 아파트 매물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24평 아파트하고 37평 아파트하고 42평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개를 해드릴 건데 9개 블럭 중에 이게 대장 아파트예요. 대장 아파트들인데 일단 5개 블럭을 갖고 나왔고요. 루원시티 센트럴타운이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9블럭서부터 해갖고 5개 블럭을 갖고 나왔는데 이 2019년 9월달 KB 시세부터 2020년 2월 14일 전번주 금요일날 나온 거거든요. KB 시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매주 금요일 나오니까 이게 제일 최근이라는 거죠. 제일 최근, 오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을 건데 제일 최근이라는 건데 이 가격의 변동을 보면 제가 변동액을 뽑아놓은 게 한 5천만 원 정도의 변동이 있었어요. 5천만 원 정도의 변동이 있었는데 아시죠? KB 시세는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KB 시세로만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고 나면 물건이 없어지고 자고 나면 물건이 빠지고 자고 나면 값이 올라요. 그래서 이 지금 일반가에 한 여기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보태셔야 지금은 물건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고 하면 24평 지금 아파트가 3억 5천인데 저희가 3억 5천인데 1억을 보태면 한 4억 5천이죠. 4억 초반대서부터 4억 5천까지. 근데 물건이 없어요. 자, 물건이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면 물건은 나오죠. 하나씩 둘씩. 물건은 항상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는 물건, 내가 집중해서 보는 물건들이 나왔었을 때 잽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 이게 만약에 24평이 4억 5천이다. 그 다음에 센트럴타운의 34평이 5억 5천이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청라의 세압 한양 수자인이 물론 그게 1군 아파트기는 하지만 그게 8억이 간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살 건지 서울 배우지하고 조금 더 가까운 물건을 살 건지 청라 거를 살 건지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5개 블럭의 세대수가 지금 5,300세대예요. 전체 9개 블럭이 8,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8,600세대들이 거의 다 30평대 아파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30평대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희귀한 물건들이 뭐가 있냐면 20평대 아파트, 그 다음에 30평대 아파트, 37평, 42평 조금 더 큰 이 물건들이 아주 귀한 매물이 되고 있어요. 귀한 매물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차도 그 물건들이 제일 크고 있어요. 제일 크게 있고 사람이라는 건 좀 그래요. 내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좀 더 좋은데 편안한 데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청라 같은 경우도 40평대 그 호수공원 근처로 해서 40평대 아파트는 12억에서 13억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2억, 13억에 살 건지 아니면 42평을 지금 6억 3천 정도로 살 건지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게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한 8억, 9억까지는 무난히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건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평, 42평, 그 다음에 그 귀한 물건인 24평. 루원, 거기, 가정지구하고 루원시티가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인데, 학교는 빨리빨리 늘어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가정지구도 이미 완성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교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에서 개발이 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업지구에 학교 부지가 따로 연결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24평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24평 이 길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교가 있는 이 24평은 전세든 매물이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작은 평수에 우리가 보통 조금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30평대를 잘 인기 있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로 봤었을 때 약간 처지는 거는 사실이었었어요. 여태까지는 너무 작지 않냐라는 의견 때문에 여태까지는 처지는 게 사실이었지만 제가 봤었을 때 이 물건은 만들어만 놓는다면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매매든 제일 쉽게 잘 팔리고 매물 시세 차익을 제일 크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물건을 한번 보면은 부동산에서 보면 사장님들도 다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나 물건이 이렇게 오르면 그 다음에 딴 게 또 한 번 이렇게 오르죠. 그 다음에 또 오르고 그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오를 여력이 가장 큰 게 24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신다고 하시면 그 37평하고 42평짜리를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아파트 매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평형대의 아파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분양권을 보면 이건 루원시티에 있는 분양권들이거든요. 준공 이제 22년 1월 달에 입주를 할 거고 대상 2차 23년에 입주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분양권은 사실 지금은 이거 전매도 다 풀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보통은 내가 현재 현금을 1억 5천 정도는 쥐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지금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을 갖고 나왔는데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 작업을 해서 제가 물건 작업을 좀 잘 하는 편이니까 물건 작업을 해서 대표님들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